한 거대 기술 기업이 지금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가 간의 외교 문제인지 그 경계가 아주 모호한 사건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기업의 문제가 과연 국가 안보라는 무거운 주제로까지 번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을 파고들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순서로 살펴볼지 간단히 짚어볼게요. 먼저 쿠팡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엔 이 해명과 실제 로비 보고서가 어떻게 다른지 그 모순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해보고 이 문제가 어떻게 기업을 넘어 외교 문제로 비화됐는지 또 이 모든 일의 진짜 원인은 뭐였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쿠팡은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쿠팡의 입장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안보와 관련된 협의를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를 압박할 목적으로 로비한 적은 결코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죠. 아주 명확하고도 강력한 부인이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쿠팡의 주장과 공식 문서를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비 보고서에 과연 뭐라고 적혀 있는지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쿠팡은 분명히 국가 안보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미국 정부에 제출한 공식 로비 보고서에는 로비 대상 기관으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바로 그 NSC가 떡하니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한미동맹이라는 문구까지 등장해요. 쿠팡의 주장과 공식 기록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근데 NSC를 로비했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한 정치 분석가의 말을 빌리자면 NSC에 대한 로비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기업들은 상업이나 무역을 다루는 부처를 상대하지 국가안보정책의 심정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지는 않거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뭔가 상당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좀 돌려서요. 이 로비에 실제로 돈이 얼마나 쓰였는지 그 자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쿠팡이 공식적으로 밝힌 1분기 로비 비용은 약 109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6억 원 정도입니다. 쿠팡 측은 이 금액이 다른 대기업과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109만 달러라는 숫자는 쿠팡이 직접 쓴 돈만 계산한 건데 그렇다면 전문 로비 회사를 통해서 쓴 돈은 과연 여기에 포함된 걸까요? 조사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숨겨진 돈이 더 있었습니다. 무려 7곳의 다른 로비 업체를 통해서 추가로 69만 5천 달러가 더 지출된 사실이 드러난 거죠. 자, 그럼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쿠팡이 밝혔던 109만 달러에 추가로 드러난 약 70만 달러를 더하니까요. 총액이 무려 180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5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처음에 했던 얘기랑은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서류 위에 적힌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기업의 문제가 어떻게 실제 외교 무대에서 엄청난 파양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추측이나 의혹이 아닙니다. 당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쿠팡 문제가 한미 안보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이 한마디로 이 문제는 기업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 국가적 사안이 되었다는 게 확인된 셈입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바로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쿠팡 문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다루되 그것과는 별개로 한미 안보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거죠. 일종의 방어벽을 쳐서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걸 막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일이 왜 이렇게까지 커진 걸까요? 이 복잡한 로비와 외교 갈등이라는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내고 문제의 진짜 뿌리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란을 촉발시킨 시작점, 그건 바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진 이후에 보여준 회사의 미흡했던 대처 방식, 이 두 가지가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곱씹어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한 분석가의 지적처럼 이 모든 사태 악화는 어쩌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회사가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처럼 외교적인 부담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죠.
결국 처음에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대응이 문제를 눈덩이처럼 키운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명확하게 3단계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미국 정부의 이 문제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한 기업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것. 둘째, 정보 유출 사건 자체는 국내법에 따라 원칙대로 아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이런 민간 기업의 문제가 국가 간의 관계에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거대한 글로벌 기업의 이익과 한 나라의 외교적 이익이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힐 때 그 둘 사이에 원칙과 기준이라는 선을 긋는 궁극적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